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마가 긴데요. 어때 네. 요즘 뭐 저 사는 집은 괜찮아요? 아, 습해서 아주 참 힘듭니다. 어, 옥탑에 살고 있어서요. 예, 예. 어, 이제 좀 뭐 장마 그치고 또 햇볕 나면 금방 네, 마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장마 끝나면 옷들 좀 꺼내서 말리고 네, 새로운 기분으로 상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그 한국 전쟁이라 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나서 겪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뭐 이 한국 전쟁 그치기 전에는 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식적으로 건국 뭐 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저 어떻게 아직 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당시 사람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단독 정부가 또 수립되니까 예, 이걸 그 뭐랄까 제대로 된 정부로 여기기보다는 예, 통일 정부가 생겨야 되는데 그 예, 전에 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게 예,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뭐 한국 전쟁이 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 분단이 고착화되고 예. 이 정부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그렇죠. 네, 상황이지 한국 않을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는 또는 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네, 한반도에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나 할까요? 그 네, 전쟁으로 인해서 네, 둘 간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명확해져 버렸는데요. 그만큼 한국 전쟁은 참 큰 사건이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떤 전주곡 비슷한 사건들도 있었죠. 뭐 유순 반란 사건, 제주 4.3 네. 사건 등 또는 뭐 각 지역에서 바지산 투쟁도 그때 좀 뭡니까 그 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48년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네. 50년에는 또 국지전도 몇 번 뭐 이제 38선에서의 국지전. 네,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 내부에 있었던 뭐 여순 반란 사건이나 네.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제주도 4.3 사건이 이제 어떤 단정 수립을 위한 전국회 선거에 반대하는 네네. 그런 움직임 속에서 4.3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4.3 사건을 진압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여순 반란 그렇죠. 사건인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고 또 그 이제 여순 반란 사건에 어떤 참여했던 부대 일부가 지리산에 들어가면서 또 본격적인 발지산 투쟁이 시작되고요. 네. 예, 그렇게 이어지군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이 전면 전쟁은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공격을 누가 먼저 했나요? 아니, 그거야 뭐 명백한 아니 근데 사안이죠. 지금까지는 뭐 북침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침 유도설 같은 것이 상당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유도라는 측면도 좀 다른 측면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음. 당시 이승만 정부도 음. 그 북침 얘기를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선전을 북한 측에서 개전 초기에 했지만 그 연합군이 이제 그 38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북한 측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남침 북침설은 사실 그때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해석의 차원에서 그 미국이 혹은 뭐 남한이 이제 뭐 북한이 그 침략해 오기를 유도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설은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 뭐 에치슨 라인이 뭐 네. 어쩌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즉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방공 전선을 이렇게 치는데 대만과 일본은 그 지키는 쪽으로 하고 보호범위하는 들어갔는데 남한은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네. 그 해서 북한의 오판을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도 그 미국이 뭐 북한에게 쳐들어오라라고 했다기보다는 당시 또 이제 좀 약간 방어선을 오히려 줄이는 차원에서 한 일일 것이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공산권이 붕괴되고 이제 소련적 문서들이 나오면서 그 수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약화돼서 수정주의 이후의 입장들이 또 생기고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겠죠. 예, 수정주의라 하면 한국 전쟁의 말하자면은 북침설과 남침설 양자 사이에 있었던 그 다른 입장을 수정주의를 합니까? 뭐 수정주의가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한이 먼저 침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주의라면 수정주의는 그거보다 좀 약간 미국 측의 의도를 보면서 미국 측이 뭐 남침을 좀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갔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그 공산권 붕괴 이후 문서들에 의해서 좀 변형이 되면서 뭐 요즘은 이제 수정주의라 하더라도 좀 그런 식까지 입장은 아닌 걸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개전 초기에는 뭐 뭡니까 한 보름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죠? 저 낙동강까지 밀리는데. 굉장히 금방. 네, 뭐 서울은 3일 만에 네네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동강 전선을 동쪽 그냥 대구라든지 영천, 뭐 포항 이렇게 또 저쪽 서쪽으로는 마산 정도까지, 네. 통영 마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조그만 부산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지역만 남고 거의 다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거는 금방 일어난 일이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의외로 미군이 굉장히 빨리 참전을 결정해서 네네. 와가지고 처음에 뭐 대전인가에서부터 이제 미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네. 첫 전투에서 아주 미군 부대가 개멸됐죠, 그죠? 처음에 네. 파견된 부대는 네. 그랬다가 이제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와서 낙동강 전선에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네. 한참 벌어지고 하다가 결국 9월 28일입니까? 인천 상륙 작전 네네. 네, 통해서 그러니까 한 석 달여 만에 이제 반전이 되고 오히려 이제 미군과 남한 군대가 거의 뭐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네, 지경까지 그런 그냥 상황까지 가죠. 다다라 버렸죠. 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또 무너진 것은 중국 군대가 참전하면서 그렇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네. 뭐 이따가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네. 국제전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련군은 뭐 조종사들은 이렇게 좀 오곤 했지만 전격적으로 참전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중공을 설득해서 보낸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미군이랑 그 전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 한국군이랑만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선을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전의 성격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계 3차 대전까지는 안 가려고 서로 좀 조심을 하는 측면도 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소련이 직접 참전을 안 한 그것도 묘한. 네. 그러니까 스탈린은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인으로서 네. 굉장히 야근 행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때도. 네. 저희들이 직접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네네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건데 어쨌건 이제 일사후퇴가 있었는데 일사후퇴는 곧장 그럼 바로 그러니까 또 바로 51년 1월 4일 날 일사후퇴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개전으로부터 한 몇 달 사이에 눈 깜짝 사이에 한번 이렇게 네. 크게 저 밑에까지 밀렸다가 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 군대의 참전으로 다시 밀리는 네.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때 뭐 흥남부두에서 철수 할 때 일들은 뭐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전쟁을 2년 넘게 만 2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개전 양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 38선 근처에서 굉장히 지리하게 그 전쟁을 하면서 또 사망자 수도 그때 많이 나타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망자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지리한 전투 속에서 많이 나왔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이니까 만 3년입니다. 네네네. 예, 만 3년 동안 했는데 네. 이제 전선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그 지금의 휴전선 비슷한 그 인근에서 네. 거의 뭐 조그만 땅떼기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한 뼘이라도 더 얻으려고 이렇게 그냥 계속. 뭐 산봉우리 하나를 서로 뭐 뺏고 뺏겨는 그런 이제 네.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휴전 협정이 그 또 진행되었잖아요. 네. 네, 휴전 협정도 뭐 한 2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요.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일단 이 경계선은 조금 변했습니다. 그죠? 네. 이 3파선이라 하면 3파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항해도 남쪽 해주나 옹진반도 같은 경우도 네. 그 남쪽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제 개성 같은 도시도 원래는 남한에 속해 있었는데 개성이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개성 지금 개성공단이 있는 지역 정도는 네. 남쪽이고 이제 근데 또 동쪽에서는 그 강원도 네. 북쪽이 이제 다 북한에 해당되었는데 네. 이 이제 서로 좀 서쪽 땅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동쪽 땅은 남한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현재의 그 휴전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서로 뺏고 뺏기는 게 거의 비슷한 면적이라서 거의 본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이 전쟁 사상자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로 남북한 합쳐서 네. 본다면 한 3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사자도 전사자지만 또 폭격이 엄청 났으니까요. 좀 특히 뭐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도 미군이 올라올 때 또 폭격을 또 많이 하게 됐고 또 북한 지방에도 이제 폭격이 북한은 뭐 거의 뭐 공장이나 도시나 뭐 강옥 네. 이런 데 다 그냥 파괴됐다고 봐야 되죠. 미군의 발언 중에서 뭐 석기 시대로 되돌렸다 네. 라는 뭐 그런 발언도 있었으니까요.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제 식민지 시기도 있지만 네. 이 한국인들에게 이 음. 기계 문명 어떤 그 물질 문명의 파괴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어떤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네.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전쟁은 정말 깊은 영향을 한국 사회에 미쳤다. 또 북한에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흔히 내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전 뭐 11월입니까? 그 영어로 하면. 네. 그럼 내전이라 하면 보통은 유럽 사회에서 내전이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계급 전쟁이라는 그런 성격, 시민전 뭐 전쟁. 대체로 뭐 시민군과 왕당파가 싸울 때 그런 네, 표현을 쓰기도 네, 하고 뭐 네. 그렇게 합니다만 네. 또 한편 뭐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 같은 미국 경우도 남북 전쟁의 경우 또 지역 대결 네. 전쟁인데 그것도 이제 11월이라고 하니까 내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내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네. 11월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이제 국제전으로서의 그 성격을 그럼 좀 정반대입니다. 그죠? 내전이라고 보는 것과 국제전이라고 보는 건 좀 이제 다른 시각이 되겠는데 이 국제전이라 보면은 결국 이제 당시에 그 냉전 체제에서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네. 진영 간의 격돌이다. 그래서 거의 뭐 그걸로 제3차 세계대전을 가름했다. 대신했다. 네네. 예, 뭐 한판 붙고 그냥 이거 뭐 이래 갖고는 공멸이겠구나 해서 안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사실 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성격을 규정한다기보다는 그런 성격들이 절충되어 있지 않은가. 사실 이게 역사학자가 또 아니니까 이제 그런 네.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공군 같은 경우도 미군과는 되도록 좀 피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사실 미국도 3차 세계대전까지 가려면 그때 이제 뭐 메가더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만주까지 만주를 폭격을 해야죠. 뭐 핵폭탄을 쓰자는 얘기까지 했다. 핵폭탄도 쓰고. 예. 당시에 소련은 핵폭탄을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소련이 그게 한국 전쟁 직전인지 직후인지 소련이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또 이제 냉전이 더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아마 그때는 아마 소련이 핵폭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었더라도 몇 개 안 되면 뭐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 미국이 쓰면서 네. 그냥 뭐
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그 네. 크게 벌어졌을 텐데. 그렇게까지 확전을 또 안 한 결국에는 안 한 상황이긴 네, 하니까. 그렇죠. 한반도를 네. 벗어나지는 않았다. 네. 참전은 했지만 그 양쪽 진영이 총력전을 펼치긴 했지만 그 전쟁 터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한국 전쟁은 그래서 또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죠? 네. 딱 여기 집중돼서 많은 폭탄, 뭐 거의 그 폭탄 투하된 폭탄이나 이런 건 뭐 2차 대전에 쓰인 폭탄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엄청났죠. 그리고 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몇 년 동안 또 새로 만들어낸 신무기를 거기서 다 시험을. 그렇죠. 실험 그렇군요. 셈이기 때문에. 네, 서로 그 다 써보고 네. 실험해보고 정말 그 역설적으로 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이제 군인들만의 일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네. 이제 현대 무기로 전쟁을 하면 이렇게 괴멸적인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어떤 교훈을 주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막은 어떤 역할이기도 한데 참 한국인들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네. 일이죠. 그런 그렇죠. 희생양이 되었다는 게. 바로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고 세계의 지식인들과 세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전 분위기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3차 대전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전쟁 결과 이제 참 그 전에 흔히 이 북한 군대가 내려왔을 때 북한 군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남한의 농민들과 남한의 그 어떤 이 지하에 있던 남노당 세력의 호응이 좀 약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제로 약했고 그래서 김일성이 박헌영이랑 막 멱살을 붙들고 싸웠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헌영은 이제 남노당 지도자였으니까 그 내려가면은 남한 농민들이 호응을 할 것이고 남노당이 들고 일어나서 금방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토지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우파 진영에서도 또 이제 좌파 진영에서도 베트남 전쟁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북남이 갈려서 싸웠고 거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우리가 월맹이라고 부르는 북베트남이 의해 이제 공산화가 이루어졌는데 남베트남 정부에 비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돌아가는 체제를 그렇고요. 남베트남은 거의 뭐 미군이 무기를 주면 그거를 뭐 월명에게 팔아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되게 그런 정도의 집단은 아니었다라고 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 우파 쪽에서도 이제 그 뭐랄까 그 남베트남이 멸망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공포감을 강조하고 또 한편은 또 이제 진보 쪽에서는 그 남베트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전쟁도 일종의 좀 민족 해방 전쟁의 좀 성격이 있었는데 괜히 미국이라는 외세가 끼어들어서 뭐 제국주의 전쟁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좀 되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한의 상황과 남베트남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지 않았던가. 그렇죠. 그래서 또 결과도 달라졌고 그렇죠.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은 뭐 시차도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은 그런 또 아주 깊숙한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남베트남 정부처럼 그렇게 좀 허약하고 정당성이 없는 정부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특히 이제 그 전쟁 직전에 완료된 농지개혁의 결과 한국 농민들이 이제 자기 땅을 가짐으로 해서 이제 굳이 어떤 그런 북한 군대의 뭐 호응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건 정말 그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전쟁의 이 결과라고 할까요? 그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향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고 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이 남한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랄지 이런 건 뭐 실존주의라든지 허무주의 뭐 이런 것들이 휩쓸게 되는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큰데요. 그런 어떤 지식인 사회 또는 뭐 좀 표면적인 문화적인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네. 아주 더 깊숙이 이렇게 아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에도 차원에까지 영향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친미 기독교 세력이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어떤 그 엄청난 그 파괴력과 그 힘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도되고 이제 미국이 한국 사회의 그 결정적인 모범이 되는데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많은 미군들이 네.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또 주둔하게 됨으로써 그 미군과의 접촉 그리고 또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자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네. 뭐 초콜릿이나 껌이나 뭐 온갖 것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숭배하거나 또 미국이 뭐 최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 네. 아직도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이 외교라는 거를 이제 단지 그냥 미국과 밀착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원에도 이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도 자꾸 이제 전시 작전권 회수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자꾸 하기 싫다고 계속 이제 미국에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미국은 빨리 가져가라라고 네. 하는데 네. 약속했던 대로 네. 그런 것들의 이제 기원에도 역시 음. 한국 전쟁이 있지 않을까. 예.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은인이다. 말하자면 어떤 저 인민회란 거치면서 명나라가 뭐 은인이다 하는 거 비슷한 그런 어떤 망할 뻔 그때 뭐 그 조선 시대에 썼던 그 용어가 뭡니까? 제조의 은인이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하자면 완전 붕괴된 나라를 다시 만든 네, 제조지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뭐 네 글자가 있는데 같이 그런 어떤 은혜를 네. 이제 명나라에 갚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조선 사대부들이 이렇게 사대주의로 또는 아니면 이미 국제정세가 청나라로 넘어갔는데도 명나라에 계속 이렇게 네. 그 충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되는데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가지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이제 그때 형성이 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미국이 보여준 것도 보여준 거지만 사실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이념에 따라서 이게 또 전황이 바뀌고 그 북한군이 진주했다가 남한군이 진주함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색출하고 처단해본 그런 또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그 이념 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일단 방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네. 미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그때 굉장히 형성됐다라는 거 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이념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극단적인 말하자면 싸움을 하면서 네. 거의 뭐랄까 서로 죽고 죽이는 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 전황이 바뀌고 그 주둔한 군대가 다름에 따라서 세상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네. 이 막 오늘은 어떤 쪽을 막 억압하고 죽이고 색출해서 막 저놈이 뭐 배경이다 해서 죽이고 그렇죠. 또 그 다음 날은 뭐 저쪽에서 저놈이 반동이다 해서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이제 가까운 이웃 사람들, 가까운 마을 사람들, 가까운 어떤 그 친척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는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뭐 국방군 그리고 인민군 이렇게 네. 불렀는데 네. 지금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 게 국방군인지 인민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네. 그 상대편 부역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색출 대상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럴 때 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제 난 그 잘 모른다. 대충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사상 이념 따위는 잘 모른다. 주로 그렇게 살아남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
말하자면 그 확실한 이제 남쪽에 자기가 속한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는 이제 난 방공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네. 막 부르짖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남겠다는 네. 그런 이제 자기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4.3 사건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만 명이 그 조그만 섬에서 몇만 명이 죽고 했는데 그 나중에 한국전쟁 때 보니까 제주도 출신들이 해병대에 그렇게 많이 지원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움으로 해서 우리가 네. 벨갱이 아니다. 이걸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 분위기였던 축소판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공이 제일의 어떤 그 뭐랄까 생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뭔가가 되는 네. 방공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삐딱한 소리를 하면은 네. 너 회색 분자 뭐 영공 분자 뭐 뺄갱이라는 말은 또 너무 심하니까 안 하더라도 네. 너 조금 이상하다. 그쪽에 뭐 동조할 영공이나 회색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몰리면은 또 거의 뭐 준 뺄갱이로 그냥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전쟁 이후 상황을 이제 멸균실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여본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이념을 가지고 이런 것에 관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다들 이제 그 어떤 표준적인 반공에 100% 부합함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북한은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리고 또 미군 폭격에 남한보다 훨씬 더 크게 당한 네. 그 상황이었으니까 네. 양쪽 모두 엄청나게 체제가 극단화되고 한쪽은 뭐 가장 강력한 반공사회가 네. 되고 한쪽은 또 가장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네.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은 그나마 이 방공의 분위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서 그나마 자유 사상의 생각의 이 자유가 조금씩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죠? 네. 예, 북한은 뭐 아직 조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북한은 더 심해졌죠, 사실. 그렇습니까? 정말 이 숨막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 60대 초반 이럴 때만 하더라도 네. 그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건 이제 방공을 위주로 해서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누구든지 그걸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예, 거기서 의심받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는 아직 이름이 국민학교였는데요. 지금 그 후 네.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제가 아마 그 6.25 때 그 6.25 전쟁 영화 이런 것들 이제 영상물로 교육받고 한 마지막 또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영화를 그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 부정적인 영향만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예, 부수적인 효과들이 그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저는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신분 질서의 잔재는 청산이 완전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저희 전 세대 네.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옛날 천민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그러거든요. 네. 지역 시골 산골 이런 데는 고직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옛날 뭐 지주 집안에 이렇게 산업이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도 남아 있었고 또 그래서 뭐 애들이 그냥 좀 양반집의 애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반말을 하고 어른인데도 네. 도련님 이렇게 또 오히려 저쪽에서 존댓말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싹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하거든요. 일제 시대 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또 한국 전쟁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신분지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월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그래도 지주거나 네. 뭐 좀 상류층이거나 네. 뭐 조금 뭐 양반 귀족에 해당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란 말입니다. 네, 북한에서 좀 약간 상업적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거기서 못 하게 되니까 많이들 내려와서 또 장사도 하시고 또 지주들은 아무래도 많이 이제 네. 왔을 테고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는 뭐 내가 북한에서 뭐 우리 고향에서는 지주였다 이런 얘기 주장하면서 뭐 할 수도 없잖아요. 남한에 와서는 그냥 아주 뭐 시장 바닥에서 무슨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가장 반공주의적인 또 사람으로서 남한의 또 반공 분위기를 이끌어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북민에 대한 또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생존 경쟁, 아주 적나라한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의 그 특징이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아무도 믿지 않고 뭐 생존을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분위기. 사실 이 정도 사건을 겪었으면 그 정도 분위기가 생길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뭐 아까 뭐 굳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또 이런 에너지가 또 어쨌든 간에 그 후에 어떤 고도 성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도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전에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뭐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뭐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한국 전쟁이 미친 그 영향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한국 전쟁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50년대 이야기를 하고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를 한번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